종목의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한 종목 놓고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부터 차트 전략, 수급까지 파헤쳐보는 시간. 네 박자 종목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전략 챙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오늘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어떤 종목으로 문을 열어볼지 확인하겠습니다. 조선업 불황 탈출 기지개, 그 수혜주로 해인, 이 종목을 꼽아주셨네요. 해인하면 사실 굉장히 보드라운 느낌의 기업일 것 같거든요. 네. 뭐 화장품, 혹은 다른 수산물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다른 것이 연상되는 기업일 것 같은데 굉장히 엔진이라던가 동력이라던가 네, 좀 강인한 기업이더라고요. 네. 그 최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조선주가 많이 올라왔죠. 조선주라든지 많죠. 조선기자주, 저도 놓쳤어요, 사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너무 그 조선 관련업이 너무 불황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이건 투자 제외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놓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근데 해인이 바로 이 타이틀처럼 이 조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띄워놓고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조선이 얼마나 좋은지부터 그럼 짚어주실까요? 일단 그 조선업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조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좀 LNG선이잖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제일 강점이 있는. 근데 뭐 이 부분에서 특히나 지금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 선박 수주량에서 지금 4개월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수치가 뭐냐면 고용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시면 호황인 사업이건 호황이 아닌 사업이건 사람을 뽑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업은 사람을 막 뽑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을 뽑는다는 거는 그만큼 장기적인 호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짝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고 내후년에도 좋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최근에 주가의 흐름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내부를 보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업에 관련된 내용이. 특히 이제 뭐 LNG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싹쓸이를 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액체 화물을 싣고 다니는 탱커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4척 가운데 13척. 그리고 올 초에 뭐 1월 달하고 3월 달, 4월 달에 1위를 했던 중국 조선업을 보면 자국에서 발주한 물량이 100%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국가에서 발주한 물량을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선박 발주량이 아직도 많지만 전부 자국에서 발주한 물량만 지금 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걸 제외한다면 거의 뭐 우리나라가 싹쓸이하고 있는 압도적인 1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냐면 그 근저에는 미국에서 지금 LNG 생산량을 58%, 60% 가까이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NG 이 생산량을 늘리니까 LNG 가격이 절반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2분의 1 토막 이상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LNG 선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네. 여기에 이제 뭐 LNG 선의 최강자인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그러니까 올 하반기가 되면은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이런 자원 강국들에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이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2022년까지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해서 주가를 보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다 올라갔지만, 네. 뭐 대표적인 종목인 뭐 한국조선해양이 23% 올랐고요, 삼성중공업도 20% 올랐고, 현대미포조선도 15% 올랐고, 현대중공업도 10% 올랐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꼽힐 수 있는 해인은 올라간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해인도 함께 올라가거나 이제 해인의 차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요. 해인을 살펴보니까 기업 설명이요. 취급 품목이 건설기계, 육상용 발전기, 선박용 엔진과 발전기 등을 만드는 선박 건조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해인의 사업부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조선이기 때문에 네. 지난 한 달간 조선 관련돼서 조선용 선박과
이제 그 엔진과 비상 발전기 부분에서 매출이 100억 가까이 나왔어요. 한 달 동안에. 한 달 사이에. 예. 와.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면 해인이 대표적인 조선 업종의 수혜주임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었다. 뭐 그동안 뭐 히토류 관련주니 무슨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엮이면서 오히려 이 중심 사업인 이 선박과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인은 1960년도에 설립된 건설기계, 육상용 발전기, 선박용 엔진 발전기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주요 수요처가 건설회사하고 이제 조선업체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인은 그 세계적인 건설기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캐터필러의 국내 독점 딜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인이 이제 주로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육상용 발전기, 해상용 발전기, 해상용 엔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육상용 발전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비상 발전기 부분들은 IDC라고 들어보셨죠? 아이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빅데이터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늘리고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강화되면서 이 IDC 센터들을 이게 엄청나게 세우고 있잖아요. 뭐 어느 나라 첨단 기업들은 전부 다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 IDC 센터의 제일 단점이 전력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그 전력이 차단되면은 그야말로 그것은 막 엉망진창으로 돼버리겠죠. 그래서 비상용 대규모 비상용 발전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또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의 호황이 되면 당연히 배에는 비상 발전기가 들어가고 엔진과 관련된 부품들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해인이 그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지난달에만 거의 100억 가까운 매출고가 조선업 쪽에서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조선업의 호조와 더불어서 상반기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2022년까지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조선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의 호황과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는 해인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차원에서 오늘 해인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지금 시점에서 또 상승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해인에 나타나기도 하네요. 해인의 종속회사로 해인자원, 해인산업, 뭐 사인텍 코리아 등의 회사를 갖고 있다라는데 이들 중에 하나가 뭐 히토류랑 연관이 있나요? 왜 히토류 관련주로 해인이 분류가 되죠? 그렇죠. 히토류 얘기만 나오면은 뭐 상한가 가까이만 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해인의 종속회사 중에서 이거 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해인의 종속회사 중에서 해인자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해인자원의 주요 사업이 비금속 광물 제조 및 판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토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가 해인의 자회사다. 그래서 해인은 조선업의 호황과도 관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급증과 더불어서 비상 발전기 부분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히토류 관련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가 되면서 히토류 관련된 얘기가 자주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히토류 관련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갖고 있는 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부각되는 시점이고 매력 있고 자회사도 한 번씩 테마성 이슈로 급등을 주기도 하는데 이 기업의 올 한 해 실적은 어느 정도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최근 한 달간 뭐 매출이 늘어난 거 보면 하반기 좀 쏠쏠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최근 10년 내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와. 근데 작년에 이 해인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작년에 조선업이 굉장히 좋지 못했죠. 그러면서 해인도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이걸 탈피했어요. 즉 상반기에 턴어라운드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최대 호재가 뭐죠?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턴어라운드야말로 최대 호재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실적이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실적주로서의 해인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드렸지만 한 근 10년 내 최대의 실적이 올해는 나올 것 같다라고 실적 부분은 아주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은 어떤가요? 숫자가 찍히고 있으면 분명 큰 손들이 관심을 네. 줄 텐데요. 수급은 이제 외국인 매수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관은 또 반대로 좀 최근 들어서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적 측면에서는 뭐 중립 수준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라인은 지금 4,800원 정도, 2018년도 한참 잘 나갈 때는 가격이 꽤 높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요?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요. 10,000원 가까이 됐던 주가예요. 그러니까 근데 8,500원. 이게 3,000원대까지 내려와서 거의 3분의 1토막 났죠. 그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뭐 이것 뭐 더 떨어질 구간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상태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주가는 안정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턴어라운드 이거는 이 부분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주식에서 수익 낼 구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원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계속해서 방송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항선이 있는 5,700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4,300원 선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인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조선주들이 지금 주목받고 부각되는 이슈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며 해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네요. 저희도 관심 갖고 볼게요. 자, 네 박자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점수는 오늘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면모 모두 갖췄다라는 판단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희 방송 나오고 나서 지금 약보합이었는데 한 1.5%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 많은 분들이 해인을 오늘을 계기로 해서 관심을 두실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님과 함께 네 박자 종목 시간 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